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박쥐 채권의 비밀편에서 전환사채에 대한 공부는 다 하셨어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생략하기로 하고 이 전환사채가 장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볼 생각입니다. 전환사채를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올랐을 때는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죠. 그러면 추가적인 자본 차익을 누릴 수도 있고, 만약 구매 시점부터 주가가 빠진다면 전환권이나 신주 인수권을 포기해버리더라도 최소한의 이자를 받고 원금을 지킬 수 있어요. 오로지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뭐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매우 긍정적 투자 자산이 될 수 있단 말인데요. 물론 이론적으로만 그렇다는 말입니다. 일부 코스닥 업체 중에서는 전환사채를 남발하고 부도를 띡 내버리는 그런 회사도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구입하려면 적어도 그 회사의 안정성만큼은 반드시 살피셔야 됩니다. 안정성을 살필 능력이 내가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 전환사채에 대한 매수는 가급적 제철에만 노리시는 게 좋죠. 여러분들 다 보셨죠? 과거 제가 증시의 4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부채는 언제 사시라고요? 딱 제1국면의 초입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제철과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서 막 벗어나는 시기가 전환사채는 매수의 적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뒤집어 말하면 경기가 마구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거나 혹은 경기가 이미 상승에 돼서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그때는 전환사채에 대한 구매가 그다지 유리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방송 자료를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그 이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주가가 이미 행사가 위로 올라온 상태라면 요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곧 행사일이 다가오는데 행사가보다 주가가 현저히 높다면 그 전환사채를 단순히 채권으로 계산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되니까 이걸 주식으로 봐야 될까요? 요 부분이죠. 이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면 뭐 부채, 자본 비율이라든지 혹은 무슨 뭐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고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부채가 아닌 자본이 부채처럼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걸 후딱 자본으로 바꿔놓고 모든 재무 비율을 다시 계산해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하신다면 재무 분석은 하나마나 꽝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회사의 장기 지불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중에서 부채 자본 비율이 있죠. 이미 행사가 위로 올라와 있어서 주식으로 전환이 임박한 것을 단지 액면이 그 생김새가 전환사채 채권이라는 이유로 그냥 채권으로 해석해서 부채 자본 비율을 계산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채무의 형태로 기장되어 있던 것을 빼서 주식으로 전환을, 자본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 자본 비율에서 분모, 자본은 늘어나게 되고 분자, 부채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부채 자본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지금 A라는 회사가 주가 10,000원을 행사가로 해서 전환권을 부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이미 20,000원을 넘어서 있어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 채권을 보유한 사람이 분명히 옵션은 행사하겠죠. 한 20,000원짜리 주식을 당장 10,000원에 살 수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회계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전환사채를 채무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미 채무의 권리가 행사된 것으로 간주해서 자본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여전히 US 갭에서는 그냥 채무로 봐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은 US 갭이 아니라 국제 회계 기준입니다.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조금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요. 만약 이것을 채무로 본다면 나중에 회사의 채무가 고스란히 자본금으로 전입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자본으로 바꾸어서 해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격하게 예를 들어 볼까요? 1억 원짜리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전환사채 1억 원을 발행해 놨어요.
US 갭 기준으로 이 회사의 자산은 얼마가 되죠? 자본 더하기 부채하면 2억 원이 되겠죠? 자, 순자산은요. 자본은 1억 원이라고 기록이 되어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순이익이 1,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럼 ROE, 리턴 오브 에쿼티는 얼마가 되죠? 10%가 됩니다. 1억 원 가지고 1,000만 원을 벌었으니까. 자, 그런데 현재 주가가 행사가보다 충분히 높아 있어요. 이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이제 뭐 거의 확정적으로 자본으로 전입됩니다. 그러면 자본금을 1억 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부채를 자본으로 전입시켜서 지금부터는 자본금을 2억 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본금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났다면 ROE, 즉 리턴 오브 에쿼티는 어떻게 되죠? 자기 자본금 대비 수익률은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5%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회사가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해 놓았다고 하면 언제가 되든지 간에 그 전환사채가 모두 자본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 주식을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행사가의 하향 조정 조항이 붙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난 10,000원이 행사가인데 주가 떨어지면 5,000원까지 행사가가 변해 이런 행사가의 조정 조항이 붙어 있다면 거의 이건 행사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조건 처음부터 자본으로 전시켜 놓고 계산을 다시 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부채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부채인 척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자본이란 얘기죠. 제대로 바꿔놓고 모든 재무 비율을 다시 교정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